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이 재회 관련 콘텐츠들을 보면 절대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재회의 섭리처럼 얘기하는 콘텐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고자세로 나가서 내 가치를 지켜야 해요 라고 얘기하는 콘텐츠들도 심상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물론 상대방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제발 헤어지자고 하지 마. 나한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감정 호소형 매달림은 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결코 상대방에게 고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말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제외 콘텐츠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이별 후 상대방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면 절대 제외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주변만 돌아보셔도 이별 후에도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매달림으로써 제외가 되는 케이스들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매달려서 제외가 가능한 케이스들도 많은 비율 존재한다는 것이죠.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호소형 매달림보다 훨씬 효율적인 매달림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외 컨설팅 회사들이 흔하게 말하는 고프레임에 대한 그 오해와 정말 이별 후 매달리면 안 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해서 명백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재회를 원하는 분들은 결코 제 영상만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글들도 있고 영상도 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를 하시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재회 컨텐츠들이 이별 후 매달림은 절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 이별 후 매달림이 반복되면 당연히 내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재회가 어렵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 뒤에 나오는 말처럼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재회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죄책감 유도를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냉정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자, 이런 말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 가치를 절하하고 나를 낮게 평가하는 상황이라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어느 정도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제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별 케이스에 이게 일률적으로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 가치를 절하한 상태가 아닌 상황이라면 굳이 여러분이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런 고프레임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콘텐츠들은 이별 후에 상대방에게 매달린다는 것 그 자체로 내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도 사실일까요? 자, 그 논리를 살펴보면요. 이별 후에 매달림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한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자, 어떤 말인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는 재회를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본 시선에서 한 얘기예요. 물론 이별 후에 안정감을 느끼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지 않는 것까지는 오케이, 맞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가진 사회적 가치, 외적 가치, 혹은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 가치 자체가 평가절하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이때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재회의 결론과 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대방과 나의 이별 사유가 가치 하락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재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가치 회복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애당초 이 고프레임, 고자세라는 것이 감정 회복보다는 가치 회복에 가까운 방법론이거든요.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도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고 응어리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별 사유가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감정 응어리가 지게 한 상황이라면 이 고프레임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적절한 대처가 아니니까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죠. 자, 이별 이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스탠스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정 회복 스탠스가 있고요, 그리고 가치 회복 스탠스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이유도 이 두 가지 스탠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별 이후에 어떻게 상대방을 대할까? 자, 이런 한 가지 질문에서만 시작을 하니까 한 가지 답을 찾게 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답이 나타나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이별 사유가 우리에게 규칙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연애 중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 상황들은 대개 감정 회복을 통해 단기 제휴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시가 돼야 해요.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우리가 또 고자세를 취하면 상대방의 감정이 악화되는 것은 연인 관계를 떠나서 당연히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상식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별 사유가 상대방이 내 가치를 절하하거나 혹은 감정 회복을 시도했지만 재회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제야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가치 회복 스탠스를 고려해 보면 됩니다. 즉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당연히 감정 회복이 우선인 것이고 그의 차순위가 가치 회복인 셈이에요. 물론 대개 상담을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매달렸다거나 단기적인 재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가치 회복을 중시해야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거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후처치를 못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가치 회복을 하겠답시고 고프레임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것 같은 위기감 조성을 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려도 여전히 머릿속에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불만 혹은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이별의 경우라면 가치 회복보다는 감정 회복 중시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유튜브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대방의 불만과 응어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시도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때는 여러분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시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의뢰 입장이 되는 상황이 걱정되실 수 있지만 추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범위 내의 일이니 크게 개의치 마세요. 물론 이 말이 절대 상대방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매달려라 이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가치를 망각하고 나를 자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우리가 감정 회복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상황, 그래서 단기 재회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가치 회복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 어떤 연애에 대한 개선적 제시나 감정 호소 등을 멈추고 어느 정도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의 어투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추후 가치 회복 과정을 통해 내 가치를 상대방에게 다시 높게 인지시켜서 상대방 또한 우리에 대한 감정을 회복할 계기를 겪게 만들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디테일한 방법론을 말해드리기보다는 재회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는 강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